이제 평면도형의 두 번째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. 원과 부채꼴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도형에서 정말 중요한 도형이거든요. 원과 부채꼴에 대한 생각이.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. 첫 번째.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그죠? 원. 그러니까 원이 뭔지부터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? 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원은 뜻이 뭐냐면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모임 또는 점을 이은 도형이라고 하면 돼요. 자, 이렇게 됐습니까? 원은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.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. 외워야 돼요. 한 점에서 거리가 같다.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.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원은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쭉 모았다 원이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면서 말로 자 하시고요. 여기까지 됐나요?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.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해야 될 건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뭐 호라는 것도 있고 현도 있고 뭐 부채꼴, 중심각, 뭐 활꼴 이렇게 돼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전부 다 우리가 암기하셔야 되거든요. 자, 암기하는 방식은 두 번째에서 한번 봅시다. 어떻게 하느냐면 자, 우리가 중학교 때,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고. 요때 우리가 요 한 점이 있잖아. 여기 한 점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야. 얘는 원의 중심이라고 그러고 그 떨어진 거리가 같다고 그랬잖아요.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는데 이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반지름이라고 그릴 거야. 약속이지?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. 거리가 같은 값을 반지름이라고 하자. 자, 그러면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얘를 뭐라 부를까?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원의 둘레라고 하기도 하고 원주라고 그래. 원주라고도 하거든. 잘 들으셔야 돼요. 호라는 녀석의 뜻부터 먼저 해볼게. 원주 위에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이은 곡선, 원주를 지나가는 원주의 일부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. 한 번 더. 원주 위에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이은 곡선 또는 그 두 점을 지나는 원주의 일부, 원의 둘레의 일부, 얘를 뭐라 부른다고? 얘를 호라고 부른다. 그러니까 점이 하나 있고 A가 있을 거 아니야, 그죠? 여기 점 하나 B가 있으면 호라는 녀석은 A, B 한 다음에 요렇게 써요. 요렇게 반달 모양. 곡선을 요렇게 호입니다. 우리 선분할 때는 요렇게 쓰잖아요. 짝대기를 요렇게 꺼주잖아. 이번에는 호니까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됐지? 자, 그 다음에 원주 위에 두 점 A, B를 잡았잖아. 다른 데 한번 잡아볼까? 여기 점 하나 잡고 여기 점 하나 잡았어요. 원주 위에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있을 거 아니야. 그 선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선분은 현이라고 불러요. 현. 됐니? 그 요즘 우리가 C라고 D라고 한다면 현 C, D는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. 짝대기를 찍어주면 되죠. 됐습니까? 자, 그 다음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, 여기까지 됐죠? 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뭐 호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싹 지우고 한번 봅시다. 다시 이게 원의 중심이고요. 자, 이게 반지름이고 자, 이게 현이고 이게 호라고 그랬어. 자, 그러면 호의 양 끝점과 호와 자, 잘 들으셔야 돼. 한 호와 호의 양 끝점과 중심으로 둘러싸인 도형. 요 도형. 됐니? 호의 양 끝점과 호의 양 끝점과 중심으로 둘러싸인 요 도형을 뭐라 그러냐면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. 모양이 요런 식으로 생겼지. 그치? 요렇게 생긴 거를 부채 모양처럼 생겼대. 누군가가. 그래서 부채꼴이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얘를 부채꼴이라고 그래. 그리고 호의 양 끝점과 중심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죠. 요걸 우리는 중심과 이루는 각이라 그래서 중심각이라고 합니다.
됐습니까? 여기까지? 자, 그 다음에 호의 양 끝점과 호의 양 끝점 다른 색깔로 할까요? 호의 양 끝점과 현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있죠? 그 현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있잖아. 그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 녀석을 우리나라는 활이 요런 식으로 그려요. 우리나라는 활이 그지? 근데 서양 활은 이렇게 생겼잖아. 서양 활은 화살을 이렇게 쏘잖아요. 그죠? 띵 이렇게 쏘잖아. 그래서 모양이 활처럼 생겼다. 그래서 활골이라고 합니다. 요 녀석을 우리는 활골이라 그래요. 됐습니까? 네. 자, 지금 한 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. 자기가 혼자 용어를 다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.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. 꽤 어려운 거라서. 됐나요? 자, 여기까지 되셨나요? 자,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. 우리 처음부터. 자, 연습하는 거예요. 자, 원은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고, 그때 한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, 그 다음에 그때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부른다. 원주 위에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으로 이루어진 곡선을 우리는 호라고 하고, 호는 보통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. 됐죠? 호의 양 끝점과 중심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부채꼴이라 하고, 그 중심이 이루는 각을 중심각이라고 한다. 호의 양 끝, 원주 위에 두 점을 잡고, 호의 양 끝점을 한다. 원주 위에 두 점을 잡고 이은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? 현이라고 하고, 보통 얘는 현실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둘러싸인 요 도형을 우리는 활골이라고 하고, 여기는 부채꼴이라고 한대. 됐나요? 여기까지? 자,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되고, 요 뜻을 계속 몇 번 반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됐죠? 자,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유형 9번에 대해서, 개념 익히기 9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. 네, 수고했습니다.